자, 뭐 치받아서 받아뒀을 때 이것도 살아있다는 거네요. 차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다. 치중을 가면 치중 가면 여기를 또 찝고요. 뭐 잡으러 오려면 이렇게까지 둬야 되는데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끊기고 뭐 중앙에 또 약점이 있어서요. 흙이 워낙 아까부터 약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만 또 이렇게 둡니까? 이제 바둑리그 두기 전에 네. 이창호 선수 얼굴 한번 보니까요. 이게 또 이창호 선수의 기풍이 생각나서 바둑리그는 특히 더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적도 굉장히 좋아서 다승왕을 또 차지했었죠. 네. 몇 년째 지금 신진서 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하고 있고요. 막아서 두었는데 전체가 차단은 됐죠. 차단은 됐지만 단수 치면 이어야 되고요. 여기 찌르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고 그럼 여기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다 선수입니다. 다 선수고 밀게 되면 이곳에서 한 집을 냅니다. 붙이는 게 안 되나요? 일선으로? 네, 붙이면 치받고 한 점을 잡게 돼서 네. 살아가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좀 잘 안 되는 신민준 구단입니다. 네. 여기도 좀 재밌는 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흙이 막은 수로 그냥 이쪽을 막았다면 네. 결국 이렇게 되고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길 빠져서 이어야 될 때 일선을 넘어갑니다. 지금 흙돌이 이게 없죠. 네. 여길 둬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수를 또 본 거예요. 신진서 선수 정확한 수읽기로 대마를 살려냈고요. 그래서 그냥 막는 게 안 돼서 신민준 선수도 조금 바깥쪽으로 막은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 수로 호구를 쳤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단수 치고 두면 한 집이 안 나죠. 여기서. 옥집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먼저 입구자를 갑니다. 그럼 똑같이 입구자를 가면 넘어가니까 막아야 되는데요. 네, 막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살아가고요. 이제 한 집이 나서 살아가죠. 그러면 집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길 집어서 둬야 되는데 역시 있는 수를 선수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 수읽기지만 신진서 선수는 정확하게 수를 읽고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요. 지금 아직 우상 쪽 흙도 못 살아갔어요. 네. 자, 거기 밀어가면서 완성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밀어서 뭐 살아 있는 거죠. 여기를 호구 쳤네요. 호구 친 건 막으면 부분적으로는 차단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를 뻗어서 두겠다는 겁니다. 건너가는 게 있으니까 잡을 때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차단되는 수법도 남아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면 일단 여기도 좀 괴롭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 세볼까요? 8, 10, 12, 18, 28, 38, 한 40집. 많이 봐줘도 흙집은 40집이고요. 중앙집은 어떻게 세야 되는 건가요? 중앙에 이곳이요. 네. 이곳은 거의 집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워낙 백돌들이 많아져서. 흙집도 백집도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흙집은 40집 정도 나고요. 네. 백집은 우상이 15,
5인가 20집. 이것도 한 8집은 조금 젖혀서 당한다고 봐도 8집은 나을 거예요. 28, 30, 32. 여기를 그냥 알기 쉽게 뒤로 후퇴해서 지킨다고 해도 6집은 났으니까요. 38. 네. 반면으로 비슷하네요. 네. 반면 개가 지금 좌변에 치중을 또 들어갔는데 네. 시간 연장책일까요? 여기 치중 들어간 거는요. 약간 상대를 좀 괴롭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금 그렇네요. 이 수가 어떤 수냐면요. 입구자가 이곳 사활에 관계돼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젖히면 맞고 입구자를 두게 되면 여길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끊는 뒷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젖히면 백은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치중 가서 물어본 겁니다. 치중 갔을 때 백이 붙여서 받는다면 젖히고 맞고 호구를 쳐서요. 여기를 받을 때 끊는 패가 나게 되죠. 네, 패가 되죠. 그래서 여길 먼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이렇게 받아서 뒷맛을 없앴습니다. 이 자리는 뭐 흑이 이렇게 수를 내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면 수가 빅도 안 되기는 날까요? 네, 힘든 형태죠. 백수가 워낙 많아서요. 뒤에서 조이게 되면 뭐 흑이 잡힌 형태입니다. 네. 지금 우하 쪽 그 패도 백이 물러섰습니다. 네, 백이 물러섰고요. 이 수가 또 좋은 응수네요. 그냥 있는 것보다 집으로 좀 이득일까요? 네, 그냥이었다면 젖혀 있고 이렇게 받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럼 네. 6집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뻗어서 받으니까 젖혀 있고 받아서 뭐 100집은 좀 비슷한 의미는 있어요. 100이 난 건 비슷한데요. 이제 나중에 이런 데 찝어서 끝내게 할 수 있는 수가 생겼죠. 이곳에 일선이 돌이 오면서 이 수는 굉장히 또 예리한 그런 수였습니다. 이 수도 좋은 수. 그럼 결국 뭐 하나 치중은 갈 것 같고요. 그냥 젖혔는데요. 이렇게 되고 뭐 받고 흑이 먼저 중앙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네. 역시 근데 또 여기가 있어서 이 자리도 좀 지켜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데 그러면 우변은 백이 가게 되고요. 네, 백이 먼저 가게 되면서 바둑은 또 반면으로 어떨지를 봐야 되는 그런 정도.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는 이렇게 되는 정도였고요. 치중을 꼭 가야 하나요? 흑이? 만약에 그냥 둔다면 호구를 치게 돼서 네. 여기가 거의 다 집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 치중을 가놓는 걸로 인해서 흑이 있고 받을 때 결국은 또 하나 받아야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 치중 가두는 것만으로도 집으로 이득입니다. 네, 여기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백이 안쪽에 집 모양이 두 개라서 좀 뭘 하기가 힘든 모양일 것 같은데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한번 살펴보죠. 여기 단수 치고 이쪽에서 두면 붙여서 수가 안 돼요. 결국은 이거 수 되네요. 자충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둡니다. 백이.
그러면 흙이 할 수 있는 건 역을 둬서 빅을 내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빅을 내는 게 상대 집을 한 8집 정도를 없앤 효과는 있는데 다른 큰 끝내기를 또 백이 하게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또 백이 한 수 손 빼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여기서 빅만 나도 백은 성공인데 그렇다면 흙은 패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빅이 날 거였으면 백이 지금 중앙 쪽에 둔 수로는 빅을 안 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근데 확실하게 둔 의미가 있어요. 이곳은 빅을 내주더라도 네. 몇 집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둔 의미가 있고요. 막은 것은 이렇게 두고 다른 수는 안 되고 여길 들어가야 됩니다. 패 모양을 내려면. 그런데 이걸 하나 젖혀놓는 게 또 좋은 수네요. 아, 양패 형태인가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이어둠으로 인해서 흙이 안쪽으로 둘 수는 없죠. 이곳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네. 들어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되기 때문에 뭐 수를 줄이려면 이곳을 따내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같이 따내서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흙이 패감 쓰고 따내도 다시 백은 그냥 패감 안 쓰고 바로 따내도 되는 형태니까 이런 걸 양패라고 합니다. 저런 자리가 시간 연장책으로 쓰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백이 젖히고 저 한 집을 잇는다는 수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수였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정확한 수읽기를 보여줬다 봐야 되겠고요. 신민준 선수도 사실은 이게 신진서 선수니까 이렇게 수를 어렵지 않게 본 것이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고요. 상대가 신진서 선수가 아니었다면 또 수를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민준 선수 불리한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를 하질 않네요. 이제 두 선수 모두 어렸을 때 네. 사활 문제를 거의 끼고 살다시피 했거든요. 프로가 되기 이전부터 그 종이로 된 사활 문제집을 계속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활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풀었던 사활이 뭐 지금 이 바둑판에서도 네. 빛을 발하고 있고요. 보통 연구생들은 어떤 사활책을 푸나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발양론이라는 어려운 사활책이 네. 예전부터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발양론보다는 여러 좋은 사활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바둑 도장마다 비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집으로 사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는 김지석 구단이 자신이 만든 창작 사활집을 또 출간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선수들이 사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활을 내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뭐 김지석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고 김명훈 선수도 최근에는 많이 네. 자신이 창작한 사활 문제집을 또 프로 기사들한테 내곤 하죠. 네. 예전에는 이세돌 선수 어렸을 때 권호민이라는 바둑 프로 기사가 네네. 권호민 선수가 자신이 창작해서 문제를 내고요. 그 문제를 이세돌 선수가 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책도 좀 많이 풀었었죠. 그렇습니다. 뭐 권호민 프로가 출간했던 사활집도 있고요. 근데 사활을 많이 푸는 이유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 바둑을 두다 보면 수읽기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수읽기를 하려면 평소에 사활 공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이 모양도 사활책에 실려도 좋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네. 네, 신민준 선수가 좀 계속해서 추격을 했지만 신진서 선수가 그 수들을 잘 응수하면서 네, 이겨갔던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해볼 데가 없고요.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신민준 구단이 돌을 거두면서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 판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번 바둑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신민준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들로 전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판인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어찌 보면 같은 팀의 이창호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수들을 구사했고요. 그러면서도 바둑을 우세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신진서 선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명국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번째 양신 대결은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선수 선의의 경쟁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